근데 이제 리딩 섹션에서 조금 망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올해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생리학 석사과정을 마친 정수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 대입 시험 준비 및 입시 전략에 관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국어가 다소 서툴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지난 몇 년간 학원과 유학원들에서 일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다룰 예정인데요. 영상이 짧은 관계로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부족하지만 제 경험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미국 대입을 준비할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조금이나마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미국 대입의 필수인 SAT와 ACT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SAT와 ACT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죠. 둘 다 학생들의 수학, 문법, 그리고 독해 능력을 파악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교들은 SAT와 ACT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한국 학생들은 아직 ACT보다 SAT를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시험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주변 친구들이 어떤 시험을 보는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둘 다 연습 시험을 봐본 후에 어떤 시험이 본인에게 더 맞는지, 어떤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서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두 시험이 비슷하다면 조금 더 보편적인 SAT를 선택하는 게 학원이나 개인 과외를 찾는데 더 수월할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SAT와 ACT를 어떻게 공부하냐, 어떻게 제일 효율적으로 공부하냐 이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주니어 이어 때 SAT1을 준비해서 봤어요. 제가 봤을 당시에는 이제 2400점 만점 SAT였고 저는 이제 전체 시험에서 두 문제를 틀려서 2370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2016년 이후부터는 SAT가 1600점 만점으로 바뀌고 시험의 형식도 조금은 변화하긴 했지만 섹션별 공략법과 시험 공부법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꼭 틀린 문제를 복습하라는 거예요. 학원을 계속 다니고 개인 과외를 꾸준히 계속 받아도 성적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 본인이 복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가 본 경험상 이런 학생분들 10중 8구가 같은 시험이 또 주어지면 같은 문제를 또 틀려요. 이제 문제는 수없이 풀어봤지만 성적이 변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복습 방법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험을 본 후 복습을 한다는 거란 이제 앞에 강사님 혹은 본인의 개인 과외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설명을 듣고 아, 정답이 이거구나. 그래, 말이 되네. 이런 수동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각의 선택지를 보면서 이 오답이 왜 오답인지 그리고 정답은 왜 정답인지 분석해보려는 능동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SAT를 준비하면서도 제일 도움이 됐던 방법이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SAT1을 독학하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3시간이 걸렸으면
복습을 하는데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가량이 걸렸어요. 저는 이제 틀린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맞은 문제들도 같이 복습을 했는데요. 이제 오답이 왜 오답인지, 정답이 왜 정답인지, 자주 등장하는 오답 유형이 무엇인지, SAT가 좋아하는 정답 형식, 약간 정답의 모양은 무엇인지, 그리고 SAT 출제자들이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냈고, 어떤 의도로 이런 선택지들을 만들었고, 어떤 의도로 이 오답들을 만들었는지 계속 분석하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질문을 봤을 때 이제 이 선택지가 too extreme 해서, 너무 과해서 작가의 의견을 왜곡한다. 혹은 이 오답은 전체적인 패세지를 봤을 때는 틀리지는 않지만 주어진 라인 레퍼런스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들만이라도 꼼꼼히 복습해보면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연습들이 문제를 푸는 것만큼이나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학생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어 문법이나 수학 개념에 자신이 없는 학생분들은 꼭 문제집이나 학원 또는 과외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겠죠. 이제 다음으로 학생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리딩 섹션에 대해서 짧게 다루고 SAT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리딩 섹션을 할 때 이제 우선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리딩 방법 그리고 순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어떤 학원에서는 아예 지문을 읽지 말고 문제로 가라. 또 어떤 강사님들은 아니다, 지문을 꼼꼼하게 노트 테이킹 하면서 읽으면서 이제 그 후에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 경험상 그리고 저랑 같이 일했던 학생들을 보면서 학생분들의 독해 능력, 읽는 속도, 집중력, 영어 실력에 따라 자신한테 제일 맞는 리딩 방법과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력이 좋고 이제 독해 능력이 좋고 읽는 속도가 빠른 학생분들은 지문을 먼저 읽고 이제 문제로 넘어가면 뭐 큰 지장이 없겠지만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리딩 섹션의 절반도 끝내지 못한 이런 학생분들은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으로 가는 연습도 해보는 게 좋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해보면서 본인한테 제일 나은 게 뭔지 한번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억해야 될 점은 문제를 먼저 읽는 경우는 전체적인 패세지에 관한 문제를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되겠죠. 이제 예를 들면 작가의 의도를 묻는다는 질문이라든지 전체적인 패세지의 톤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질문들은 나머지 문제들을 끝낸 후에 다른 라인 레퍼런스가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패세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후에 푸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습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도움이 됐던 방법은 질문을 읽은 후에 선택지들을 읽기 전에 머릿속으로 미리 대충 답을 그려보는 건데요. 단어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간혹 가다가 선택지들을 읽을 때 A를 읽었을 때 이제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B를 읽었을 때 얘는 저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네? 약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런 선택지들을 보면서 이제 끼워 맞추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출제자들이 바로 이런 것을 노리고 신중하게 선택지들을 골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택지들을 보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어떤 답을 내가 찾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